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첫 번째,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비범한 선택을 한 사람들. 나도 한 번쯤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워.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하루. 가끔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면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느 순간부턴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멀리 가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조용히 자책하기도 하죠. 나는 뭐하고 산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성공한 사람들, 과연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그 비밀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재능보다 태도에 집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 곧 습관에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습관은 놀랍게도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공은 한 방이라고, 크게 도전하고, 크게 이기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남들이 지겹다고 느끼는 그 일을 조금 더 오래 진심을 담아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 반복 속에서 생긴 아주 작고 보잘것없던 습관이 결국엔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한 스펙도 엄청난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기계발 책에서 보았던 습관이었대요.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누구나 아는 그 흔한 문장을 그는 정말 실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은 운동, 30분은 책, 30분은 글쓰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가더군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회사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사람이 되었고 1년 후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블로그가 출판 제안까지 받게 되었죠. 물론 그가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습관 하나의 진심이었을 뿐이죠. 성공의 씨앗은 늘 평범한 시간에 심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큰 계기를 기다립니다. 운명의 순간, 인생을 뒤바꿀 기회, 혹은 천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은 이렇습니다. 진짜 기회는 매일 찾아오고 있었어요. 단지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알아챘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준비된 사람.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매일을 반복하는 습관의 힘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습관의 구조. 인지심리학자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거기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쌓이면서 습관은 점점 굳어진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더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자신감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게 뭐라고 싶은 행동 하나, 인생을 바꾸다. 아마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봤자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루 책 10페이지 읽는다고 당장 부자가 되진 않죠. 하루에 팔굽혀펴기 10번 한다고 몸이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100일, 1년, 3년, 10년 동안 반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리죠. 일일 일기록 습관을 가진 작가의 이야기. 유명한 작가 중 한 분은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줄, 오늘은 뭐가 힘들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저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글은 깊이를 더해갔고 결국 출판 제안을 받고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계십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늘 똑같던 일상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졌을 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습관을 쌓을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나를 위해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종이에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일줄 쓰기, 10분 걷기, 하루하나 감사하기.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쉽다고 느낄 만큼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오래가고 나중엔 커집니다. 마무리 조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안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잘하지도 않았지만 꾸준하게 하루를 채우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남들과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와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이 이뤄내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이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지금 이 영상에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오늘 하루 나만의 작은 성공 루틴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단 3일만 진심을 담아 지켜보세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 사는 게 버겁고 매일이 불안해요. 그 말이 요즘 가장 자주 들리는 인사 같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은 불안이더군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를 자꾸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은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해석 능력이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걸 다음 기회로 전환시키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성공하는 생각 습관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정의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다. 일반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길은 틀렸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며 멈추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배운 거야. 이번엔 안 됐지만 방법을 바꾸면 또 시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의 자기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걸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개선하고 확장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CEO의 이야기. 예전에 한 스타트업 CEO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사업에서 쫄딱 망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실패를 하나의 실험으로 여기더군요. 이번 시도는 A가 안 됐고 B도 반응이 없었고 그 대신 고객들이 의외로 C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말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시선, 감정적 좌절보다 이 실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사고. 그게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결국 그는 두 번째 창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는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걸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사고 회로가 전환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기가 더 잘 떠오른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더 좋은 답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점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시나요?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아, 진짜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자책하진 않으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 판단했지? 어떤 과정을 더 검토했어야 했을까? 즉,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정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 습관이 감정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그 생각, 정말 네 생각 맞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생각은 곧 사실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 중 상당수는 감정, 편견,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은 왜곡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가를 자주 묻습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찰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생각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존재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즉, 불안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불안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이 당신을 나아가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서게 만들고 있나요?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떠올리는 작은 생각들, 이 당신을 움직이는 방향을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선택해 보세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쌓이면 언젠가 그건 당신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오늘 하루 반복해서 떠오른 생각 중 당신을 가장 무력하게 만든 생각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전부 다를 아는 사람들. 성공한 이들의 관계 정리법. 열심히 해도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는데 왜 이상하게 결과는 늘 한 끗 차이로 어긋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엔 실제로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치고 현실에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문제에 계속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능력, 그 잠재력 전혀 쓰이지 못한다는 걸요. 반대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결국 환경이고 환경이 결국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선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릴 때 친구라서, 회사에서 같은 팀이라서, 그냥 우연히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선택하고 관리합니다. 그들은 누구와 가까이 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기 삶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독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잘 되는 사람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냉정하다는 말.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 무례하거나 비난만 하는 사람과는 애매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말하거나 자연스럽게 거리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신을 보호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람을 너무 믿어서 망가졌던 한 후배 이야기.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 중 무척 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 중 자주 무임승차하는 동료가 있었고, 후배는 그 동료 대신 야근도 하고 프로젝트를 홀로 마무리하곤 했죠. 처음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동료는 더 무책임해졌고, 결국 회사는 그 후배에게 왜 네가 다 안고 가냐고 오히려 질책을 했습니다. 그 후배는 한동안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한동안 무기력해졌습니다. 문제는 일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실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내 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군가를 볼 때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능력 있어 보여도 가치관이 다르다. 도움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간다는 사람에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직 실력이 부족해도 책임지고 배우려는 사람,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함께하려 하죠. 내 편이 누군지를 보는 눈, 이건 공부나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보며 체득된 감각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한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짐 론은 당신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의 기준, 가치, 습관, 말투, 심지어 수입 수준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환경이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다면 좋은 사람,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을 옆에 두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 실패를 했을 때 비난보다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 내 성장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의욕이 생기는 사람. 이건 단순한 성격 궁합이 아닙니다. 성장을 자극하는 인간관계의 형태였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관계를 맺는 기준이 달랐다. 성공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합니다. 그게 꼭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만 버티면 되니까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의 허기보다 삶의 방향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외로워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때론 느리고 조용하고 답답해 보여도 그건 결국 그들을 성공으로 데려가는 선택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받고 계신가요?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노력을 의심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쓰리고 기운이 빠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지키는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바꿔야 하는 건 거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진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메모해 보세요. 상처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결국 사람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기다리기보단 당신 곁에 누가 있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 주세요. 네 번째, 시간을 지배한 사람들. 하루를 설계하는 법.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느 순간 저녁이고 그냥 또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가 끝나버려요. 이 말 당신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이상하죠. 분명 나는 바쁘게 움직였는데 결과를 보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하루 24시간으로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쓰는 걸까요? 그들은 뭘 하고
뭘 안 하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정말 바빴어요. 오늘도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는 하루가 아니라 설계된 하루를 살아야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 개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흘러가게 두지 않고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바쁨 대신 의도를 선택했다. 자기 개발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조차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이퀄 생산적인 삶. 이라는 착각.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기보다 의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목적을 부여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의도 없이 하는 사람은 그저 시간만 소비하지만 의도가 있는 사람은 하루가 쌓일수록 방향이 생깁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 그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미룹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방향 있는 하루. 그게 그들의 철학이었죠.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의 루틴. 하워드 슐츠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30분 동안 명확하게 하루의 핵심 1가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딱 한 가지는 뭘까? 그걸 적어놓고 모든 일정과 회의, 이메일을 그 핵심과 비교해서 걸러낸다고 하죠. 그게 바로 시간을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거절을 잘한다.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는 무엇을 안 하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중엔 이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스는 능력이 아니라 NO의 결과다. 즉, 무엇을 거절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은 줄여야 하고 바로 그 줄이는 용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도 할 줄 아는데 왜 안 해? 라는 기준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나를 묻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시간의 무게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은 일 시간이 걸려도 가치 있고 어떤 일은 5분만 해도 에너지가 고갈되죠. 그들은 이 감각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했습니다. 한 CEO의 3가지 시간 통장 이야기. 어떤 CEO는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나눕니다. 1. 성장 통장.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공부, 운동, 전략 등. 2. 수익 통장. 오늘 바로 돈이 되는 일, 미팅, 영업, 운영 등. 3. 사람 통장. 관계를 관리하는 시간, 가족, 팀원, 멘토 등.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이 세 통장에 각각 얼마나 입금했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 관리 도구가 되었다고요. 성공은 몰입의 총합이다. 시간을 다룬다는 건 곧 집중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와도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경계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몰입을 더 잘 만드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둡니다. 핸드폰은 멀리 둔다. 회의 시간은 최소화한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블록을 하루에 최소 2개는 확보한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그들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집중의 총합이 결국 압도적인 성과의 비결이 됩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하루, 그 하루는 그저 버티기 위한 하루인가요? 아니면 목적이 있는 하루인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이 지치고 흔들리고 유혹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다시 꺼내어 정렬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 살아온 날이 아니라 만들어낸 날이 됩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 사용을 성장, 수익, 사람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그 중 하나라도 일시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하나를 지워보세요. 시간은 줄이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다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나도 모르게 폭발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데 주변에선 자꾸 침착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감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딱히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지치고 감정이 자꾸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결정도 흐려지고 관계도 무너지며 자존감까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늘 외면하고 있던 한 가지를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우선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이 더 섬세하고 더 풍부하며 무엇보다 감정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서가 아니라 감정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불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공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기업인의 고백. 예전의 인터뷰에서 한 유명 기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이 감정을 억지로 이기려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진다는 걸요. 그래서 감정이 오면 그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 불안하구나. 괜찮아. 그냥 여기 있어도 돼.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스르르 내려가더군요. 그는 감정을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훈련을 해왔던 겁니다. 감정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단순 감정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대화합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아침에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구나. 그 말이 왜 그렇게 걸렸을까? 혹시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던 부분과 연결된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을 풀어 해석하면 단순 감정이 자기 이해와 통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많이 거친 사람일수록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생기죠. 감정을 다스리는 언어 습관. 아주 흥미로운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감정 상태를 말로 정확히 표현한 그룹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았고 스트레스 반응도 낮았습니다. 반면 막연히 기분 나빠, 짜증나, 몰라라고만 말한 그룹은 감정이 정리되지 못한 채 계속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 습관을 가집니다. 지금 좀 불안하지만 할 수 있어. 이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야. 조금 지쳤구나. 오늘은 조금만 하자. 이런 언어들은 단순 위로가 아니라 감정을 구조화시키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감정 기복을 관리하는 3가지 루틴.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감정 회복을 위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이라도 감정을 글로 풀어내면 뇌는 정리되고 긴장이 내려갑니다. 감정 호흡 루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기본기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 감정이 꼬였을 때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더 증폭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회복이 될 수 있죠. 감정은 숨기면 병이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면 유약하다, 참아야 어른스럽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무시하고 결국 감정을 눌러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슴속에 쌓여 언젠가 폭발하거나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누르기보다 소화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균형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이란 감정이 무너져도 괜찮고 기분이 나빠도 움직일 수 있으며 불안해도 내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고 그 균형이 바로 오래가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에 가장 자주 흔들리시나요? 혹시 요즘 어떤 감정이 당신의 하루를 자주 흔들고 있나요? 분노인가요? 불안인가요? 허탈감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해석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을 잠시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세요. 넌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오늘 하루 가장 크게 느낀 감정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을 조금만 더 깊게 단어로 설명해 보세요. 예, 짜증, 계획대로 안 돼서 무기력함이 올라왔다. 불안, 미래에 대한 통제력 부족에서 비롯된 감정. 이 작은 훈련이 감정에 눌리지 않고 감정을 나의 힘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위기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예상치 못한 배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무너짐, 가족의 부재. 마치 벼락처럼 떨어진 듯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도망치고 싶어지고 때로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똑같은 위기를 겪었음에도 누군가는 거기서 멈추고 누군가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들은 왜,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근육. 심리학에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 나아가 그 경험을 자산화해서 더 성장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과 태도,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위기의 순간 평범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잃으면 나는 끝이야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잃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남은 것에 집중합니다. 예, 일이 망했다면 인맥은 남았는지 본다. 돈을 잃었다면 경험은 남았는지 확인한다. 관계가 끊겼다면 나에게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복귀한다. 이건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현실을 객관화하고 거기서 다시 중심을 잡는 관점 훈련입니다. 망한 줄 알았던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었던 이야기. 한 출판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 책을 냈을 때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0부도 팔리지 않았고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회사 안에서도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만큼 자신이 쓴 책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자가 보내온 짧은 이메일을 보게 됩니다. 대표님,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책 덕분에 오래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어요. 그 한 문장이 그를 다시 편집 데스크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실패는 시장을 보는 눈을 넓혀줬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출판인으로서 이미 충분한 성공이란 걸 배웠습니다. 그 실패는 망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다고요. 위기의 순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위기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질문으로 중심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질문, 이 사건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위기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밧줄이 됩니다. 생각의 초점이 나의 끝이 아니라 다음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죠. 그들은 절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는 무너진 걸 회복하는 동시에 다른 영역도 버티려는 것입니다. 일도, 감정도, 관계도, 사회적 체면도 모두 동시에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순간엔 1가지 기준만 남깁니다. 예, 이번 달은 딱 이것만. 오늘 하루는 이 한 가지 감정만 안고 살자. 하루치의 회복만, 오늘치의 책임만 지키는 훈련.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단기 목표로 위기를 쪼개는 기술이 그들을 다시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기 좋은 시간입니다. 한 임원이 번아웃 진단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던 날 그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은 무너지기 좋은 시간이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너무 강하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면 안 된다고 배웠죠. 기댈 데 없다고 느낄수록 더 오래 버텨야 한다고 착각하곤 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회복을 위한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깐 주저앉을 줄 알고 그 주저앉는 시간조차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진짜가 되려면, 실패를 자산화하려면 딱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나중에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실패 이후 기록하고 정리하고 피드백을 남깁니다. 단지 마음 정리 차원이 아닙니다. 실패라는 수업에서 반드시 수업료만 내지 않고 노트 필기까지 챙겨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나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놓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길이 이제 와서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무너져도 괜찮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마세요. 오늘의 행동 미션. 지금 당신에게 가장 버거운 문장을 하나 적어보세요. 예,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세요. 나는 실패를 겪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위기의 순간 당신이 선택한 언어가 당신의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7번째, 끝까지 가는 사람들. 집중과 꾸준함의 비밀. 나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말 혹시 당신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의욕이 넘칩니다. 새벽 기상, 운동, 공부, 다짐까지. 하지만 3일, 길면 일주일, 어느새 다시 예전의 루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원래 꾸준한 사람이 아니야. 난 뭘 해도 결국 포기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꾸준함은 타고나는 성격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기술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꾸준함은 의지력이 아니라 설계력이다. 우리는 흔히 꾸준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의지가 강하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늘 의욕이 넘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는 법을 선택했죠. 즉, 꾸준함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반복의 설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욕보다 리듬을 신뢰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욕이 들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해진 루틴을 따릅니다. 그게 그날따라 귀찮아도 기분이 안 좋아도 자기 인생의 리듬으로 들어가 있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글쓰기, 매주 금요일 회고, 메모, 매일 점심 1시간 자기 공부. 이 모든 건 거창하지 않지만 쌓이면 확실히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의 힘은 작게 시작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합니다. 하루 100페이지 읽기, 운동 1시간, 영어 3시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겹도록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독서, 팔굽혀펴기 5개, 한 문장 읽기. 처음엔 웃을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그 무시할 수 없는 반복이 결국 그들을 꾸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심리학자 BJ 포그는 이를 Tiny Habits 이론이라 부르며 성공한 습관은 아주 작게 시작된 반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차단에서 나온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중은 몰입의 기술이 아니라 방해를 없애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둔다. 오전에는 회의 안 잡는다. 하루에 한 가지 핵심 업무만 정한다. SNS는 하루 30분. 알람은 모두 꺼둔다. 이렇게 방해 요소를 줄이는 구조가 결국 집중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내가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끝까지 못 가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마찰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예, 운동하려 했는데 운동화가 없어서, 글을 쓰려 했는데 노트북 켜는 게 귀찮아서, 책을 읽으려 했는데 마음이 산란해서, 이런 사소한 장벽들이 우리를 중도 포기의 길로 끌어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장벽을 미리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운동하는 문 앞에, 아침 글쓰기는 자동으로 열리는 앱, 책은 화장실과 식탁에 각각 1권씩, 작은 유혹 차단, 작은 장벽 제거. 이게 바로 끈기의 구조화입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리셋이 빠르다. 모든 걸 잘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주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놓쳤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원위치. 그들은 내가 이걸 망쳤어가 아니라 오늘은 빼먹었지만 내일 다시 하자. 즉, 완벽함보다 회복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꾸준함은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자주 돌아오는 힘에서 나옵니다. 집중력은 고갈된다. 그래서 그들은 집중의 시간을 배치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집중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예, 오전 9, 11시 가장 중요한 사고 기반 작업, 오후 2시 이후는 반복성 업무, 저녁은 회복과 리듬 정리. 그들은 자신의 뇌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일정과 환경을 조절했습니다. 집중력은 자원이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먼저 써야 한다는 원칙. 그게 그들의 집중 유지 비결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돌아오시나요? 꾸준함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자주 돌아오고 계신가요? 중간에 놓쳤다면 지금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꾸준함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당신이 계속 이어가고 싶은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말도 안 되게 작게 줄여보세요. 예, 책 읽기, 하루 1문장, 운동 스쿼트 3개, 글쓰기, 한 줄 적기.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을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늘 당신이 꾸준한 사람이 되는 첫 순간입니다. 8번째,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수입보다 중요한 태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지나간 문장일 겁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월급은 늘 빠듯하고,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도 급한 일에 밀리고, 투자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많은 자산을 쌓아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정말 능력의 차이일까요? 혹은 운의 차이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돈에 대한 기본 전제부터 달랐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선택지를 확장하는 도구, 삶의 구조를 만드는 자원입니다. 이 말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다루는 생각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뜻이죠. 소비 습관은 결국 삶의 방향이다. 한 재테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행보다 기능성과 지속성, 순간의 만족보다 미래의 효율성, 보여주기보다 자기 만족과 확장성. 예를 들어 같은 10만 원을 써도 누군가는 명품 벨트를 사고 누군가는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이 차이는 한두 달 후엔 아무 차이 없어 보이지만 3년, 5년,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가성비보다
미래비를 본다. 대부분 사람은 지금 이게 싸냐 비싸냐로 소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소비가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이걸 먼저 따집니다. 예, 커피값 5,000원 아끼기 vs 불필요한 인간관계 끊기, 2만 원 할인 찾기 vs 1시간 더 공부하기, 무이자 12개월 할부 vs 소비를 미루는 선택. 그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만들어낼 결과의 무게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속도보다 돈이 가는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 지금 수입이 많지만 시간을 팔고 있다면 그건 곧 한계가 온다. 지금 돈이 없지만 시스템을 쌓고 있다면 그건 곧 부조가 된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의 크기보다 5년 후의 지속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돈을 버는 방식보다 흐르게 만드는 방식을 먼저 고민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을 한 번만 벌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 벌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저작권, 임대 수익, 자동화된 이커머스, 주식 배당, 콘텐츠, IP. 그들은 자신이 쉬고 있을 때조차 돈이 일하는 구조를 꾸준히 만들고 있었고, 그 시작점은 나는 계속 몸으로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상화도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지 않지만 돈이 없을 때 생기는 제약과 삶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외면하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고 도구로서의 돈을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할 때 어딘가 부끄럽고 욕심 같아 보이고 불편한 기분이 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나는 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하지? 돈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릴 때 어떤 돈 교육을 받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통해 돈과 감정 사이의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돈을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나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나요? 지금의 지출은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나요? 나는 돈이 부족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세우게 될 겁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통장은 다른 무엇보다 돈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할 것으로 보고 돈을 벌 것이 아니라 흘릴 것으로 봅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당장의 통장은 같아 보여도 결국 삶의 구조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최근 한 달간의 지출 내역 중 가장 의미 없는 소비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비를 다음 달엔 어떤 미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예, 커피 5회, 지식 콘텐츠 구독, 즉흥 쇼핑, 비상금 계좌 자동 이체, 스트레스 택시비, 야간 산책으로 대체. 돈을 쓰는 방식이 당신의 사고를, 당신의 습관을,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9번째, 말이 곧 사람이다. 성공한 이들의 언어 설계법.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왠지 믿고 싶어져.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투 하나,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순식간에 결정해버립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말 한마디로 기회를 얻는 사람, 능력이 있어도 말투 때문에 신뢰를 잃는 사람. 세상은 결국 보여지는 실력이 아니라 전달되는 신뢰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어로 만들어지죠.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능력.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 분위기를 읽되 자신을 잃지 않는 표현 방식. 이런 말의 태도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 번은 이런 CEO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력도 좋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회의할 때 쓰는 언어의 밀도였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그는 단순히 좋네요 혹은 별로예요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한 포인트 중에 이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지만 여기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장 타깃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방향은 어떨까요? 즉,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확장을 위한 언어를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투 하나로 모두가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인다. 이 말이 나와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건드릴까?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준다. 이 말을 듣고 상대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킨다. 이 말을 통해 내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는 무엇일까? 이 3가지를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습관. 그게 결국 말이 곧 나의 신뢰로 이어지게 합니다. 말을 통해 기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초기엔 콘텐츠보다도 댓글에 다는 답글로 구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댓글에 예쁘고 착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방향 제시를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는 댓글에 이렇게 답했죠. 맞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꺼내본 덕분에 저도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 줄이 비판조차 연결로 바꾸는 말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를 더 오래 기억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에 남는 건 내용보다 어조, 태도, 표정, 말의 리듬입니다. 즉,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실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서의 교류인 셈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을 정돈하며 기억에 남을 태도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론이 있는 말을 한다. 그냥요. 뭔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대화의 방향을 막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늘 다음 행동을 제시합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동반한 언어. 그게 그들의 신뢰를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한다. 자신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타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요. 제한적인 사람. 그건 도전이 있겠네요. 가능성을 여는 사람. 제가 실수했어요. 책임지는 사람. 누가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탓하는 사람. 하루에 수십 번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외적인 대화에서 내면의 언어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나는 원래 못해. 난 항상 이래. 나는 말 주변이 없으니까. 이런 문장은 자기 확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해볼 수 있어. 이번엔 어려웠지만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이 경험도 나를 확장시키는 재료가 될 거야. 내가 나에게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내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말을 정리하면 삶이 정리된다. 말은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삶, 나의 태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축소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사람을 얻고, 말을 통해 신뢰를 쌓고, 말을 통해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언어는 결국 기회를 데려오는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 중 후회되는 말 한 줄, 잘했다고 느낀 말 한 줄을 떠올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을 증명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10번째, 결국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삶을 설계하는 철학.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사람은 어느 지점에 오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돈이 필요해서, 성공이 하고 싶어서,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왜? 라는 질문 앞에 멈추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진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갈림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그들이 목표보다 먼저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버려도 괜찮고 무엇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의와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쁨보다 기품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정신없고 쫓기고 속도가 생존이 된 시대니까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게 하는 사람, 정신없는 하루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쌓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일치감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남의 기준보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에도 조용히 다시 자기 길을 걷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더 많이보다 더 맞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과 마음이 일치하는 방향, 그걸 지키려는 사람만이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일생 동안 반복합니다.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피하지 않죠. 왜냐면 그 질문을 피해버리면 삶이 어느 순간 목표 없는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앞에서 멈춰서는 용기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성장 플러스 평온이다. 어느 날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성장과 평온이 함께 오는 상태입니다. 나만 성장하고 평온하지 않으면 그건 과로고, 평온하기만 한데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정체예요. 이 말이 참 깊이 남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성장하면서도 내면은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외적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지킨다. 누구나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속도가 빠른 사람보다 자기를 잃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보존의 기술을 가집니다. 무리하지 않기, 필요 이상으로 비교하지 않기, 정기적으로 나를 점검하기, 꼭 지켜야 할 사람들과만 진심 나누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외롭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이를 오래 사랑하게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그들은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하고 싶은 일인가?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방향이 지금의 성과는 적어도 10년 후 후회하지 않을 방향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그들의 삶을 정리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한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일단 성공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성공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삶,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 무엇을 이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당신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나요?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행동 미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기준이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성공은 순간이고 살아온 방식은 기록으로 남습니다.